슈퍼히어로 영화에만 빌런이 있는 게 아니죠. 디즈니 유니버스의 빌런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실사화되면서 쓸데없이 너무 귀엽고 예쁜 라라랜드에서 디즈니랜드로 이사온 엠마 스톤이 연기하는 크루엘라. 이전 영상을 통해서 이 영화를 미리 보게 한 적이 있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한 크루엘라가 어떤 영화인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디즈니 로고가 끝나자마자 예상외의 전개가 바로 펼쳐집니다. 엠마 스톤이 연기하는 에스텔라의 남다른 어린 시절이 더할 나위 없는 음악과 엠마 스톤의 나레이션, 아주 감각적인 샷과 편집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거 뭐지 싶어요. 그만큼 느낌이 좋습니다 라고 생각한 순간 아주 파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스포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순간 디즈니 영화라는 걸 까먹을 정도였네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그 일이 있고 나서 성인이 된 에스텔라는 호레이스와 제스퍼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호레이스와 제스퍼도 그저 원작에선 하수인에 불과했다면 영화에선 분량도 상당하고 이야기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마크 스트롱이 연기하는 존도 그냥 영화 내내 쩌리 같지만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에스텔라와 고용주 남작 부인과의 관계. 그러니 엠마 스톤과 엠마 톰슨, 이름도 헷갈리는 더블 엠마가 영화의 중심을 이끌어갑니다. 이 영화를 미리 본 외신들도 하나같이 저 역시도 썸네일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와의 관계성입니다. 악마 프라다에서는 주인공 앤드리아가 세계 최고의 패션 매거진인 런웨이에 기적과도 같이 입사하고 거기엔 악마 같은 편집장 미란다가 있었죠. 영화 후반엔 마치 미란다 같은 앤드리아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크루엘라에서는 에스텔라가 런던 최고의 의상 디자이너 남작 부인의 디자인 하우스로 아주 운 좋게 입사하고 거기엔 악마 같은 디자이너 남작 부인이 있었던 데다 두 사람의 관계성, 그 비슷한 느낌이 악마 프라다처럼 엿보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남작 부인이 미란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오만하고 사악하다는 점이고요. 두 사람의 연기는 빈틈이 전혀 없고 주고받는 합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엠마 톰슨은 명불허전입니다. 엠마 스톤도 좋았는데 엠마 톰슨이 정말 레알킹 가십니다. 대사를 칠 때마다 남의 나라 말인데도 귀에 쫙쫙 꽂히죠. 아무튼 영화는 에스텔라가 성인이 되어 리버티 백화점에 입사 후 남작 부인 눈에 띄면서 상당히 흥미로워지는데요. 에스텔라가 시대를 초월하는 천재로 묘사되기 때문에 런던 패션계를 접수해 나가는 걸 보는 성장적 재미가 있어요. 크루엘라가 본격적으로 소환되기 이전의 에스텔라의 삶, 전 이 부분들이 이 영화 전체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1대 반전이 한번 공개되고 에스텔라가 에스텔라를 버리고 크루엘라만 남으면서 영화가 다음 장으로 갑니다. 생각보다 요 반전이 빠르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이유는요, 또 하나의 개막장 드라마틱한 대반전이 후반부에 더 있기 때문입니다. 마고 로비가 주연한 아이토냐를 감독하기도 했던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이 드라마를 촘촘하게 개연성을 주면서 직조해 나가는 연출도 좋았었는데요. 가끔 무료함을 계속 깨나가면서 영화를 흔들어 버리거든요. 드라마를 촘촘하게 개연성을 주면서 직조해 나가는 연출도 좋았었는데 그 작법이 크루엘라에도 잘 녹아 있습니다. 더욱이 크루엘라는 달마시안 소설, 애니 동화책, 영화에 나오는 그 크루엘라들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토드 필립스의 조커처럼 완전한 독자적 재해석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라면 다른 디즈니 빌런이나 캐릭터들을 재해석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피노키오를 얻다 팔아먹는 재미니 크리켓이라던가 암튼 뭐든 좋으니까 이런 영화는 대환영입니다. 지금까지 신데렐라,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킹 등의 디즈니 실사판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고 빌런 단독 영화인 말레피센트와도 또 느낌이 다릅니다. 아주 희극적이면서도 비극적인 드라마였네요. 이 정도로 뽑아냈다면 후속작 기대해볼만 하고요. 후키 영상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영화는 에스텔라가 어린 시절 내보냈던 자아인 크루엘라를 다시 재소환해서 그 크루엘라가 에스텔라와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별에 직면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화가 좋긴 했습니다만 보는 내내 강렬하게 느껴졌던 점들이 더 있는데요. 첫째로 이 영화의 룩이 좀 미쳤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의상, 프로덕션 디자인이 요즘 영화 중에서도 단연코 탑입니다. 요 부분만큼은 오스카 갈 확률 다분해 보이고요. 특히 의상을 보시면 영화 전체가 70년대 글램펑크 스타일의 룩북 수준이었고 영화에 나오는 모든 장소들이 한때 많이 보셨던 미술이 정말 좋았던 작품, 넷플릭스의 퀸스 갬빗 그 이상의 충격을 줍니다. 크루엘라의 의상을 디자인한 사람은 제니 비븐입니다. 매드맥스를 비롯 로다주의 셜록 홈즈 시리즈 등 특정 시대를 다룬 영국 배경 의상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디자이너인데요. 그 특유의 의상을 구경하는 재미가 영화 내내 쏟아집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음악입니다. 이 영화 보시면 플레이리스트 끼고 사시게 됩니다.
고정 댓글로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권하겠고요. 제 추천곡은 필링굿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OST를 사고 싶다고 느꼈던 게 작년 말에 넷플릭스로 봤던 언컷 잼스, 그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에스텔라 파트가 가장 재밌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크루엘라로 흑화되고 나서 영화의 텐션이 다소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이 영화가 샷이 정말 좋거든요. 주로 핸드헬드로 촬영을 했는데 카메라 동선이나 그 흔들림조차 너무 적절합니다. 아무튼 초중반까지 프레임 안에서 많은 사물이 움직이고 보여지는데요. 컷도 좀 짧게 치고요. 그런데 에스텔라가 몰랐던 비밀을 알게 되고 크루엘라로서의 어둠을 쌓아나가는 그 과정을 담은 샷들이 좀 길고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픽스샷도 많고요. 그래서 분명히 스토리는 잘 흘러가고 있는데 약간은 캐릭터의 깊이와 설정을 감독과 같이 쌓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영화는 아무래도 가벼운 리듬일 때가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길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 제가 느낀 단점은 음악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음악들이 가끔 씬을 찍고 나와요. 약간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화면보다 음악을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OST 대부분이 기성 보컬곡이기 때문에 효과음과 주파수가 겹쳐서요, 좀 뭉개고 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거 제외하고는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의외로요. 디즈니는 유혈이 낭자하지 않고도 희극과 비극을 다루는 나름의 방법을 터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후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가 되긴 합니다만 한국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 딥 다크한 디즈니 실사 영화를 극장에서 만나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지의 K였습니다.